그럼 지금부터 2025년 K-에듀파인 사립유치원에게 기능 개선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금 예산 관리, 수익 관리, 지출 관리, 재정 분석에 대한 변경 사항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가장 큰 변경 사항인 법인카드 연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법인카드 연계로 인해서 많은 메뉴들이 생겼는데요. 메뉴별로 어떤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예산 관리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 추경 회차별 예산 변경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메뉴는 예산 관리, 예산 현황의 추경 회차별 예산 변경 현황 메뉴입니다. 예산 현황에는 예전에는 예산서 현황만 있었는데요. 예산서 현황에서도 물론 그 현황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재원별, 목별, 세입 세출 예산 명세서를 출력하는 메뉴이죠. 근데 이 명세서는 출력을 기준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봐야 돼서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예산과 추경 후 예산, 그리고 최종 예산을 한눈에 보고 싶다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추경 회차별 예산 변경 현황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추경 회차별 예산 변경 현황은 여기 보시면 전회차 누적 예산과 당 회차에 변경되는 예산, 그리고 최종 예산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회를 하시려면 먼저 상단에서 회계연도와 예산 구분을 선택해서 조회를 하고 필요시에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내용을 받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추경회차별 예산 변경 현황은 추경에서 지금 예산안 확정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조회가 되는 부분이고요. 추경 1회차부터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예산안 확정 결제 완료가 되면 변경된 예산과 최종 예산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메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수익관리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관리에는 전입금 자료조회라는 메뉴가 이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대상 징수 내역 원화 찾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원생별 조정결의 대상자 조회라는 메뉴와 원생별 조정결의 목록이라는 메뉴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입금 징수결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전입금이 교부가 되면 전입금 징수결의를 작성하는데요. 징수결의 작성 화면에서 상단의 전입금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팝업창이 조회가 됩니다. 예전에도 이 팝업창은 조회가 됐었는데요. 전입금이 예전에는 내역이 삭제되지 않는다. 만료가 돼도 내역이 남아 있어서 구분이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전입금 클릭해서 전입금 징수 결의를 작성하셔서 완료가 되면 대상권이 더 이상 조회되지 않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리 완료된 자료를 조회하고 싶다면 여기 처리 완료 포함이라는 체크를 해야지만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 처리 완료라는 기준은 이 교부 잔액이 남아 있냐 아니면 모두 교부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냐라는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부금이 지급되는 자금 지급 일자를 설정한 후에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고 교부 내역을 선택해서 예산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네, 징수결의 예산 정보가 팝업으로 조회가 되고요. 여기서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상세 항목에서 진행하려는 산출 내역을 체크하신 후에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 내역이 선택되면 징수 요구액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해당 건을 반영합니다. 이때 교부된 금액보다 징수 요구액이 적은 경우에 징수 요구액을 수정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교부 잔액을 초과하는 징수 요구액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도마다 그 교부해주는 방식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는 뭐 여러 목적의 교부액을 하나로 합쳐서 교부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시도의 경우에는 목적은 하나지만 교부액을 세분화해서 나눠서 교부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자처럼 교부액을 합쳐서 하나로 전출을 해주는 경우는 나눠서 전입금 징수 결의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되었지만 후자처럼 교부액을 이렇게 너무 세분해서 나눠서 지금 전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 징수 요구액을 교부 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합쳐서 징수 결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입금 자료조의 팝업을 닫고 나면 징수결의의 발의일자, 입금 계좌를 설정을 해주고요. 업무 확정일자를 수납된 일자로 수정을 해주시고 네, 저장 후에 결제 요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교부 내역을 반영해서 작성한 전입금 징수결의의 징수 요구액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요구액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전입금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 자료 조회 팝업 창에서 징수 요구액을 입력하고 다시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 유치원 대상 징수 내역 원화 찾기를 보겠습니다. 네, 수익자 부담금 징수결의 작성 화면에서 일단 제목 개요 그리고 필수 입력 사항들을 모두 입력을 해주시고요. 납입금 차수 네 모두 선택한 후에 징수 대상자 추가를 클릭해서 대상자를 추가하잖아요. 징수 대상자 추가 팝업에서 해당 건 조회하고 징수 대상 금액 입력을 하고 대상자를 체크해서 상세 정보로 넘기면 대상자의 상세 정보가 조회가 되는데요. 이때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대상과 일치하는 원생을 검색을 해서 조회되는 원화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단에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하는 기능이 이미 있죠. 근데 상단의 이름으로 검색하는 기능과 여기에 이 찾기 버튼의 차이점은 상단의 이름은 대상 정보에서 그 원화만 조회되도록 찾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세 정보의 찾기 버튼은 상세 정보에 추가된 원화를 기준으로 다른 원화들도 모두 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육이라는 원화가 동명이인인 경우에 찾기 버튼을 클릭을 할 때마다 해당 이름을 가진 원화가 차례대로 선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원화의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 번에 조정 결의와 반환 결의를 진행할 수 있는 원생별 조정 결의 대상자 조회를 증액과 감액을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수결의에 징수결의 목록에 보시면 네, 밑에 새로운 메뉴들이 생겼습니다. 그 원생별 조정결의 대상자 조회 메뉴하고 원생별 조정결의 목록이라는 메뉴가 생겼는데요. 그 원화가 재취약을 하거나 전출을 가는 등의 중간에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다수 있는데요. 납입금별로 이미 진행된 다수의 징수 결의에 증액으로 또 원화를 추가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미 대상자로 추가된 여러 개의 징수 결의를 모두 감액을 하거나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에 발생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한 건씩 조정 반환을 뭐 하거나 조정 증액을 진행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원생별 조정결의 대상자 조회 메뉴를 통해서 한꺼번에 조정과 반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학교에게는 이미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바로 학적 변동자 결의라고 하는데요. 그 학적 변동자 결의 진행은 어, 지금 오픈된 원생별 조정결의 대상자 조회 메뉴하고 원생별 조정결의 목록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진행 방법을 증액과 감액으로 구분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증액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생별 조정결의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상단의 증감 부분을 증액 대상으로 선택한 후에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 학적 구분에 따라서 이 원생이 증액 대상인지 감액 대상인지가 조회가 되는데요. 증액 대상을 선택한 후에 네, 징수결의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참고로 증강 부분을 전체로 조회를 하게 되면 이 징수결의 버튼이 네,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액 대상으로 조회되는 학적 구분을 하단에 팁으로 네, 기재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증액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납자 정보관리에 학적을 추가하실 때 학적 구분 내역을 해당 증액 대상 내역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징수결의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학적 변동자 증액결의 작성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상단에 제목, 개요, 그리고 처리 구분 모두 기재를 해주시고요. 네, 학적 변동자를 추가하기를 원한다. 이 원화 말고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변동자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대상자를 조회를 하고 조회되는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전 메뉴에 선택하지 않은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원생별 조정결의가 진행된 대상자는 추가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단에 변동자 정보가 모두 확인이 되면 하단에 기결의 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기결의 정보 조회 팝업창이 조회가 되고요. 이 팝업창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결의 정보에 조정결의 증액 대상, 징수 결의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결의 정보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결의 정보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조회가 되고요. 이 결의 정보가 맞는지, 징수 결정액은 맞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네, 결제 요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적 변동자 결의가 저장이 되면요. 원생별 조정결의 목록에서 조회가 되고요. 혹시나 결제 취소나 삭제를 하는 경우에도 원생별 조정결의 목록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결의 목록에서도 해당 저장권이 조회는 되지만 개별적으로 결제 취소는 불가능하니까 반드시 원생별 조정결의 목록에서 진행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학적 변동자 결의 감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생별 조정결의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증강 구분을 감액 대상으로 선택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감액 대상을 선택한 후에 징수결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원생별 조정결의 화면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증액과 마찬가지로 학적 구분에 따라서 감액 대상은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부분이고요. 감액 대상으로 조회되는 구분은 하단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제 감액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조회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학적을 추가하실 때 학적 구분 내역을 해당 내역으로 수정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적 변동자 감액 결의 작성 화면으로 이동이 되면 상단에 제목, 개요, 내용들 모두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동일하게 학적 변동자를 추가해야 한다. 그럼 변동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대상자를 조회를 하고 조회되는 대상자를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전 메뉴에 선택하지 않은 대상자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원생별 조정결이 진행된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네. 그리고 상단의 내용과 변동 정보, 내용, 원화들 모두 확인이 되었다면 하단의 기결이 정보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기결이 정보조회 팝업창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기결이 정보에서 조정결의 감액 대상, 징수권을 모두 선택하고 그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결의 정보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조회가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결의 정보에 어, 수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결의액까지 확인해서 이 내역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납이 안 됐다. 그럼 감액 결의액에만 금액이 표시가 되고 수납액이 있는 건이다라고 하면 반환 결의액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저장을 하시고 결제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원생별 조정결의 결제 취소는 징수결의 목록에서 개별적으로 취소하실 수는 없고요. 학적 변동자 결의가 저장이 되면 원생별 조정결의 목록에서 조회가 되고 결제 취소나 삭제도 원생별 조정결의 목록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납액이 없고 징수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감액결의액으로 반영이 되고 또 결의 정보의 수납을 한 경우 또 일부 수납을 한 경우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기 때문에 수납액과 반환결의의 금액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납이 있는 건 없는 건을 같이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다음 원생별 조정결의 목록을 보겠습니다. 네, 원생별 조정결의 목록은 원생별 조정결의 대상자 조회 메뉴 아래에 있고요. 원생별 조정결의 대상자 조회에서 징수 정보를 저장하면 이 원생별 조정결의 목록에서 조회가 됩니다. 이 조정결의권을 진행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업무 하시다가 창을 닫거나 아니면 에듀파인이 다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원생별 조정결의 목록에서 조회를 하시고 제목을 클릭해서 결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제 취소할 때도 제목을 클릭해서 결제 취소하시고 삭제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출관리 개선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출관리의 개선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출관리 개선 사항과 법인카드 관련 개선 사항을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먼저 소규모 유치원 원인행위 복사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소규모 유치원은 품위를 작성하지 않죠. 그 품위를 작성하지 않고 소규모 유치원 원인행위 메뉴에서 바로 원인행위를 작성해서 지출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품위 복사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품위 복사도 안 되고 원인행위를 바로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원인행위를 작성하셨어야 되지만 이제 원인행위 복사를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의 원인행위 목록에서 예, 복사 대상 원인행위를 선택하고 원인행위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팝업창이 조회가 되고요. 얘를 클릭하시면 원인행위가 복사가 됩니다. 다만 이 원인행위 복사 버튼은 소규모 유치원으로 등록된 사립 유치원만 조회가 되고요. 이 원인행위 복사는 여러 번 진행하실 수가 있고 복사 시 예산과 수령인 정보도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네, 복사가 돼서 이렇게 원인행위 저장권이 조회가 되면 네, 복사가 완료된 것이고요. 제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하시고 결제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전년도 회계연도가 바뀌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그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행위를 복사하게 된다면 이런 팝업창이 조회가 됩니다. 예, 다음과 같이 현재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원인행위 복사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이 조회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여기서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회계 연도의 제목과 개요만 복사가 되고요.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알림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전년도 원인행위 복사의 경우에는 제목 개요만 복사가 되고 차년도에 맞는 예산으로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체 처리 내역 선택 출력에 대한 개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급 방법이 EFT인 지출건은 EFT를 전송해서 완료가 되면 이체 처리 내역서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여기 선택 출력을 하더라도 선택한 수령인만 출력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결의를 모두 다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이제는 선택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된 부분이고요. 네. 이체 처리 내역서는 지금 보시는 지급 명령 목록과 EFT 목록에서 출력이 가능한데요. 지급 명령 목록에서는 해당 건을 조회 후 EFT 여부, Y인 건, 그리고 지급 완료 여부가 Y인 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해당 지출 결의 내역을 선택을 하시고 네. 여기서 출력할 내역을 이체 처리 선택 출력 수령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조회가 되는데요. 네, 정렬 순서를 선택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수령인의 이체 처리 내역을 조회하시고 출력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FT 목록에서는 조회하고 출력할 수령인을 선택을 하고 상단에 출력 옆에 보시면 여기 수령인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체 처리 내역 팝업이 조회가 되고요. 정렬 순서 지정하시고 조회해서 네,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FT 목록도 지금 지급 명령 목록 출력과 마찬가지로 EFT 완료된 것만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처리 구분을 처리 결과로 바꿔서 조회를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정 분석의 관리 기준별 수입 지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재정 분석은 많이 접하는 메뉴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재정에 대한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네, 집행실적 엑셀 저장이나 뭐 예산 대비 세입 세출 현황, 총계 원장 밑에 보시면 관리 기준별 수입 지출 현황이라는 메뉴가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 사립유치원 출납원이 관리 기준별로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조회하고 관리하는 화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관리 기준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관리 기준 관리라는 팝업 창이 호출이 됩니다. 이 회계 연도별로 관리 기준을 등록을 하고 이 기준대로 관리 예산을 추가나 수정, 삭제하는 화면인데요.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관리 기준에 행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 기준에 정렬 순서나 사용 여부를 설정을 해주시고 예산 목록에서 세입과 세출을 선택해서 관리 기준별로 관리할 예산 정보 체크 박스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체크해서 저장해 주시고 뭐 지원금에 해당하는 예산 선택해서 저장하시고 수익자 부담에 대한 예산을 선택해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긴 한데 전년 복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년 복사라는 버튼은 현재 연도에 등록된 관리 기준이 없어야 하고요. 전년도에 사용 중인 관리 기준이 있는 경우에 이 관리 기준을 복사해서 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관리 기준을 저장한 뒤에 관리 기준별 수입 지출 현황에서 관리 기준을 먼저 선택을 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 기준에 맞는 수입 현황과 지출 현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조회해서 보여지는 부분은 관리 기준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법인카드 연계가 생기면서 연계하지 않는 미연계 카드들도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개요 및 사전 작업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연계 카드와 연계 카드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비교해서 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먼저 사전 작업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미연계 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관리에 카드 정보를 등록을 하고 결제를 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계 카드의 경우에는 이용기간 등록 관리라는 메뉴에서 카드를 연계하려는 카드를 등록하고 결제 및 전송을 합니다. 그 이후에 카드사에서 연계된 카드 정보가 카드 사용 등록에서 조회가 되면 사용 등록 후에 연계 카드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 내역을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미연계 카드는 지금까지 사용 내역을 등록할 수가 없었고, 네,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계카드의 경우에는 원인행위 품위 목록에서 원인행위 작성 전에 출금 내역과 반납 내역, 그러니까 반납 후에 이제 사용 내역을 등록하실 수가 있고 원인행위 작성 시에 연계된 승인 내역을 등록하실 수가 있고 또 지출결의 작성 시에 승인 내역에 대한 지급건이라는 부분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 조회도 당연히 미연계 카드는 사용 내역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는 되지 않고요. 연계 카드의 경우에는 사용 내역과 지급 내역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 정산 내역 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대금 정산 이렇게 카드 계좌를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 정산 내역을 관리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카드사로부터 승인 내역이나 전표 매입 내역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카드 청구 내역도 연계받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면서 법인카드 사용 시에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하단의 공통사항을 보시면요. 사전 작업으로 지출관리 기준 정보에 지출 기본 정보 관리라는 메뉴에서 카드 기본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메뉴는 사실 그전부터 있었던 메뉴이지만 사용을 안 하던 메뉴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연계카드가 생기면서 실지급과 자동으로 카드 기본 계좌로 세팅이 되도록 지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등록하셔야 되는 사전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용카드 뭐 미연계건이던 연계건이던 모두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전에도 문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행위 작성 시 법인 카드를 사용하려고 얘를 선택하고 카드를 설정하려고 하다 보면 카드 기본 계좌가 누락되었다는 알림이 조회되고 해서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 지출 기본 정보 관리에서 카드 기본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관리 메뉴에서 연계카드와 미연계카드 모두 조회 가능하도록 연계 구분을 넣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법인카드 지급 방법을 선택해서 원인행위를 작성하신 경우에 다건의 원인행위를 선택해서 지출 결의를 한 번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 지급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지출 결의를 어차피 실지급 계좌가 같기 때문에 지출 결의를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공통사항에 대한 기능 개선 내역을 화면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출관리 기본정보에 지출 기본 정보 관리라는 메뉴를 보겠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카드의 이 기본 계좌를 선택하고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 카드 기본 계좌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출결의 작성할 때나 원인행위 작성을 할 때 지급 방법 카드로 설정 시에 지출 기본 정보 관리에서 카드 기본 계좌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알림이 조회가 되고요. 이런 알림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시지만 이런 경우에 회계 연도별로 이 부분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계 연도가 바뀌면 또 지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카드 기본 계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관리를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관리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연계 여부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미연계 신용카드 등록이나 또 미연계 카드를 관리하는 거나 연계 카드 모두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신용카드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등록 방법은 예전과 다르진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고 하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하면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카드 목록의 해당 건이 작성 상태로 조회가 되고 해당 건을 선택을 해서 결제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결제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등록 완료 상태로 변경이 되고요. 등록 완료된 자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연계 여부. 이 부분을 미연계, 연계, 그리고 전체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계 부분이 네, 전체 내역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 화살표를 내려서 전체로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연계 카드를 조회를 하시려면 전체 또는 연계로 설정하셔야지만 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계 여부는 미연계가 기본값입니다. 지금 신용카드 관리에는 미연계가 기본값이고 연계카드 모든 카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화살표를 내려서 조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계 여부를 전체로 바꾸시고 조회를 하면 연계된 법인카드를 포함해서 유치원 내 모든 카드를 조회할 수가 있고요. 카드 목록에 보시면 연계 여부가 네, 연계와 미연계인지 연계인지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관리대장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관리대장 팝업창이 호출되면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관리대상 출력 시에는 진행 상태가 등록이 완료된 카드여야 하고요. 그 사용 여부가 사용인 카드만 조회가 되고 연계 카드도 포함해서 출력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 관리에서 카드 정보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카드 정보 수정은 미연계 카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연계 카드에 대한 정보 수정은 카드 발급 대장 관리라는 메뉴가 생겼는데요. 그 메뉴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면 먼저 조회를 하고 수정할 카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단의 카드 정보에 해당 내역을 수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면 네, 상단의 카드 내용이 작성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 작성 중인 카드를 선택한 다음에 네, 결제 요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사용 여부를 보시면 이 부분을 미사용으로 변경을 해서 저장하고 결제를 받으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카드가 폐기되기를 원한다면 결제를 누적해서 해가는 거고요. 결제 취소가 없고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바꿔서 저장 후에 결제 요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카드 관리에서 정보 수정은 미연계 카드만 가능하고요. 연계된 카드는 법인카드 관리라는 카테고리에 카드 발급 대장 관리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네, 반드시 결제를 진행하셔야 반영이 되고요. 여기서 카드 번호는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카드 번호가 수정된다는 거는 갱신으로 봐야 되죠. 이전 카드는 폐기하고 새로운 카드가 등록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카드는 폐기하시고 신규로 등록해서 결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법인카드 답건 처리를 보겠습니다. 아마 법인카드 개선사항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법인카드 연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변화지만 법인카드 답건 처리는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방법이 카드인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급 방법을 카드로 선택한 후에 모든 원인 행위를 선택을 해서 지출 결의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을 지출 결의 원인 행위 목록과 반납 결의 지출 결의 목록으로 이렇게 메뉴별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출 결의 원인 행위 목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의 대상을 조회를 하고요. 원인 행위 작성 시 지급 방법을 카드로 진행을 해서 결제를 받았다면 이렇게 지급 방법 카드인 자료 체크 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대상 원인 행위 건을 선택을 해서 법인카드 답건 처리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때 같이 처리 가능한 원인 행위는요, 거래처별 지급 방법이 모두 카드여야 하고요. 증빙 구분이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제외한 증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모든 건 선택하셔서 법인카드 답건 처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카드 답건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조회가 됩니다. 혹시나 답건 처리로 추가로 더 포함시킬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행위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추가할 원인행위를 선택한 후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반대로 답건 처리에서 혹시 잘못 포함된 원인행위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행위 이 목록란에서 행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제외도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이 카드인 원인행위 자료는 한 번에 20건, 20건까지 답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인행위 목록의 건수가 확정이 되면 지출 결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해서 내용을 저장하고요. 결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지출결의 정보를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면 반납결의 지출결의 목록에서 저장건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 지출결의 정보를 작성하실 때 필수 입력 사항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기재를 하셔야 하는데요. 지급 방법의 경우에는 카드와 EFT 카드만 조회가 되고요. 여기 카드 기본 계좌는 지출 기본 정보관리 메뉴에서 지정한 카드 기본 계좌가 조회됩니다. 네, 그러면 지출 결의 목록을 보겠습니다. 지출 결의 원인행위 목록에서 법인카드 답건 처리로 저장을 하게 되면 반납 결의 지출 결의 목록에서 조회가 되는데요. 이렇게 지급 방법을 카드로 설정한 지출 결의 저장건을 일괄로 결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의 저장건을 모두 조회를 해주시고요. 네, 대상건을 모두 선택한 후에 법인카드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법인카드 결제 요청의 경우에 이런 법인카드 저장건을 개별적으로 제목을 클릭해서 자료를 진행하지 않고 일괄로 결제 진행하려는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이때 지급 방법이 카드 또는 EFT 카드인 지출 결의 저장건 중에서 2건 이상 선택이 돼야지만 법인카드 결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법인카드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법인카드 답건 처리 작성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조회가 됩니다. 만약에 지출 결의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면 변경 대상권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 콤보 박스에서 변경할 항목을 선택해서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고
반영 버튼을 클릭해서 이 수정된 내용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결제 요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일괄 적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건만 뭐 제목을 수정해서 한 건만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영 버튼은 반드시 클릭을 해서 저장을 진행하셔야 변경된 내용이 저장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인카드 연계 관련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기능이죠. 새로운 메뉴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법인카드 연계 신청부터 메뉴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를 보시면요. 법인카드 관리라는 카테고리가 생겼고요. 이 하위로 메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메뉴입니다. 이 법인카드 연계는 현재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만 가능합니다. 뭐 앞으로 더 늘려갈 거긴 하지만 현재 가능한 카드는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만 가능하고요. 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메뉴는 신한카드가 사용하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한카드로 이용기간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 메뉴에서 조회를 하고 유치원에 등록된 신한카드와 해당 약관 내용을 조회를 하신 다음에 동의함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상단의 카드사 목록에 신한카드 정보가 등록되어야지만 이 약관 내용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해당 메뉴 이용 전에 그 이용기간 등록관리라는 메뉴에서 신한카드 정보를 먼저 등록을 하시고 제3자 동의서에 동의 후에 이용기간 등록한 건을 카드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용기간 등록을 신청하는 이용기간 등록 관리 메뉴를 보겠습니다. 이용기간 등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 국민카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카드사와 연계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3사의 카드만 진행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용기간 등록 신청 방법을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이용기간 등록 관리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신 후에 하단에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 정보가 활성화되고요. 내역을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앞서 보셨던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신청 정보 저장하신 다음에 전송 전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부분이 공란으로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공란으로 보여진다면 이거는 기관의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관리의 기초정보관리라는 메뉴에서 조직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저장을 하시고 이 창을 새로 고침하시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조회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 자체에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결제 완료가 되면 이 카드를 선택을 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네, 신한카드는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후에 전송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후에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용기간에 대한 해지를 원하는 경우도 이용기간 등록관리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 카드사 이용기간 등록 현황에 있는 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신청 정보의 신청 구분이 자동으로 해지로 변경이 됩니다. 이 해지 내용을 저장한 후에 해당 건을 결제를 받고 동일하게 전송을 해주시면 해지가 됩니다.
이용기간 해지 정보가 카드사로 전송이 되면 다음 날부터 연계 수신이 중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연계 수신에 대한 부분만 중단이 된 거고요. 만약에 법인카드가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면 카드 해지는 각 카드사로 문의를 해서 해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드사로 이용기간 등록 신청 후에 대략 2, 3일 뒤에 카드 사용 등록에서 신청 완료된 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완료된 카드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사용할 카드를 선택을 해서 하단에 카드 정보 내역을 등록을 합니다. 네, 입력이 완료가 되면 사용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용 등록 후에 진행 상태가 사용 등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카드 사용 등록 메뉴는 카드사에서 연계된 카드만 조회가 되는 거고요. 진행 상태가 이렇게 신청 완료로 되어 있는 카드는 사용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카드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나 지출결의 작성하실 때 조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 등록을 클릭해서 사용 등록이라는 진행 상태가 보여지면 그때 원인행위나 지출결의에서 조회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법인카드 연계로 신청이 완료된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용기간 정보관리와 카드 재신고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는 신한카드에 관련된 메뉴이고요. 주로 법인카드가 연계돼서 사용 등록까지 완료가 됐다면 카드 발급 대장 관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용기간 정보 관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기간 정보 관리는 신한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청구지나 카드 대금 결제 계좌를 변경하는 메뉴입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고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 정보의 영역을 초기화시키고 법인카드 정보를 수정하신 후에 저장을 하고 결제 요청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결제가 완료됐다면 전송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 정보를 카드사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용기간 정보관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신한카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이 등록 완료된 신한카드가 있는 경우에만 신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드 결제 계좌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같은 은행의 계좌만 변경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 등록된 신용카드를 그 카드제 신고 관리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드 재신고 탭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고 발급 대상 카드를 선택해서 재발급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조회가 되는데요. 팝업 창에서 재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하시고 네, 저장합니다. 다만 이 재신고 가능 카드는 하단에 보시면 신한 에듀 플러스 카드에 한해서만 처리가 가능하고요. 카드 상태가 분실이라면 재발급 구분은 자동으로 분실 재발급이 선택이 됩니다. 분실 재발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 대장 관리 메뉴에서 카드 상태를 분실로 변경 후에 선택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지 해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드제 신고 탭에서 이 해지할 카드를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정지 해지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조회가 됩니다. 그 팝업 창에서 사용 정지 해지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드 재신고 탭에서 저장한 내역 이 부분은 신고 내역 탭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신고 내역 탭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고 네, 카드 재신고 탭에서 작성한 신고 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건을 선택해서 결제 요청을 진행을 합니다.
이 결제가 완료되면 이 건을 선택해서 전송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카드사로 재신고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만약 이 내역을 삭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고 내역 탭에서 작성 중인 밑에처럼 진행 상태가 작성 중인 건을 선택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카드 발급 대장을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용기간 정보 관리나 재신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신한카드 위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카드 발급 대장은 사용 등록된 카드 목록과 카드 정보 모두 카드 발급 대장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여기서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카드 목록에서 조회나 수정을 진행하려는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하단에 카드 정보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 후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결제 가능 금액 조회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한카드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모든 카드가 사용 가능하고 이 버튼만 신한카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선택된 카드에 남은 카드 이용 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다. 이거는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회수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 등록 전 상태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드 상태가 정상인 카드를 선택하고 회수할 수가 있고요. 회수하게 되면 카드 사용 등록에 등록 전 상태로 변경됩니다. 네, 그리고 발급 대장 출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 등록된 카드 목록 상세를 확인하고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이 카드 발급 대장 관리에서 사용 등록된 카드 목록에 등록 책임자나 결제 계좌도 일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등록 관리 책임자 또는 결제 계좌를 선택을 하고요. 일괄 변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예, 변경된 계좌번호와 등록 관리 책임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 등록이 완료된 카드는 모두 변경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연계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원인행위 목록과 네. 그리고 원인행위 작성 시, 지출결의 작성 시 사용 내역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메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행위 품위 목록부터 출급과 사용 내역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행위 품위 목록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탭이 생겼죠. 여기 부분에 카드 출급란과 카드 사용란이 생겼습니다. 네, 법인카드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주는 것을 출급이라고 하고요. 영수증과 함께 카드를 반납하면 그때 사용 내역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출급에는 누구에게 어떤 카드를 주었는지 기록을 하게 되고요. 언제 또 줬는지 그 부분을 기록하게 되고 반납을 받으면 그게 언제, 얼마나, 어디서 사용을 했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카드 출금 내역 등록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행 상태가 품위 저장이나 품위 결제 완료인 항목에 카드 출급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지금과 같은 팝업 창이 호출이 됩니다. 여기서 네, 상단에 사용 신청 내역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카드 출급 반납 내역에서 횡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카드명과 출급일, 반납일을 기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회되는 이 카드명은 연계 사용 등록된 법인카드만 조회가 됩니다.
참고로 원인행위가 진행된 항목을 선택하면 원인행위가 발생된 자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는 알림이 조회가 되는데요. 그 원인행위를 진행했다면 지금 화면에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 작성 화면에서 연계 내역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법인카드가 이제 영수증과 같이 카드를 반납하게 되면 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조회 버튼 클릭하고 카드 출금 상태가 Y인 건을 카드 사용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네,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승인 내역 연계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법인카드 승인 내역 팝업 창이 조회가 되고요. 여기서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연계된 승인 내역이 조회가 되는데요. 이 카드 승인 내역은 사용자가 카드를 사용한 날짜, 승인한 날짜, 그 다음 날 조회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계 내역을 등록할 승인 내역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반영합니다. 이 법인카드 승인 내역은 출국 등록에서 선택한 카드의 내역만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연계돼서 넘어오는 항목은 임의로 등록하거나 수정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카드사에서 연계되는 사용 내역은 이길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등록을 원하신다면 원인행위 작성 시에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조회되는 그 연계되는 내용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연계 여부는 해당 승인 내역이 원인행위 번호와 연결된 건이 있는지를 표기를 하는데요. 이미 다른 원인행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이다라고 하면 연계 여부가 Y로 표기가 되고요. 승인 내역은 이 건은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추가되면 내역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사용자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자를 등록하시고 저장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법인카드 수령이나 반납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뭐 등록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추가된 사용 내역 중에 맞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여기 연계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동일하지 않은데 저장이 되냐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맞지 않는 거는 연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인행위 단계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인행위 작성 화면에서 지급 방법 카드를 선택을 하려면 먼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예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선택을 하고 지급 방법을 카드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명을 설정하고 연계 내역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때 이 카드명을 선택할 때에는 연계 카드만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계 카드와 미연계 카드 모두 조회가 됩니다. 다만 이 연계 내역을 등록하려면 연계 카드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하단에 이 실지급처가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 실지급처는 지출액 기본 정보 관리에 등록한 카드 기본 계좌가 세팅이 되는데요. 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체크카드는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체크카드와 같이 카드 기본 계좌가 실지급처가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상단에 카드 계좌 선택에서 해당 카드 계좌를 해당 카드의 카드 계좌를 선택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계 내역을 클릭해서 하면 이런 팝업 창이 조회가 되는데요. 팝업 창에서 승인 내역 연계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품위 목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승인 내역이 연계돼서 조회가 되는데요. 승인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게 하루가 지난 다음에 승인 내역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처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 거래처 가져오기 버튼을 진행을 하면 원인행위 작성 시에 등록한 수령인을 가져와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행 추가나 행 삭제 버튼으로 개별적으로 입력하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완료가 되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승인 내역 연계 팝업은 그 원인행위 품위 목록에서 카드 사용 돋보기 버튼 클릭해서 나오는 그 팝업과 동일한 팝업이 호출돼서 제가 화면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지출결의 작성 시 카드 사용 내역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출결의 작성 시 수령인 정보 탭에서 법인카드 사용 여부 예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지급 방법이 카드 또는 EFT 카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 옆에 보시면 연계 내역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사용 내용 팝업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행위와 마찬가지로 연계 카드와 미연계 카드 모두 카드명 콤보 박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하지만 연계 내역 이 버튼을 클릭해서 연계를 하려면 연계 카드를 선택하시고 연계 내역을 클릭하셔야 연계 내역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연계 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조회가 되는데요. 여기서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원인행위 작성 시 등록한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출 결의권에 해당하는 사용 내역의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팝업에서 원인행위 작성 시 사용 내역 연기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번호가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 내역을 이렇게 등록하거나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등록한 내역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품위 목록이나 원인행위 작성에서 사용 내역을 등록한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부에서 그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지출 결의 작성 시에 지출 내역과 연계한 경우에 법인카드 지출부에서 그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카드 사용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부는 원인행위 목록이나 원인행위 작성 시 등록한 사용 내역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법인카드 사용부에서 회계연도와 신청 일자, 네, 회계 구분 모두 선택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 조회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출력하시거나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 법인카드 사용부 출력 또는 법인카드 사용부 및 출급 반납 내역 출력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 후에 다운로드 및 출력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지출부를 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지출부는 지출결의 작성 시 사용 내역을 적용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계연도와 회계 구분 사용 일자 내역을 확인을 해주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 조회된 법인카드 지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상단에 매출 전표 버튼을 클릭해서 매출 전표 확인이나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 파일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출력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출결의 작성 시에 그 적용을 하는 것을 누락했다, 빼먹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 지급 관리에서 사후 연결도 가능한데요. 그 부분은 법인카드 지급 관리에서 사후 연결한 다음에도 지금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법인카드 연계해서 내역을 등록하면 법인카드 대금 정산 내역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인카드 대금 정산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카드 대금 정산 메뉴는요, 사용 내역을 등록하고 지출한 내역이 결제일자 기준으로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 계좌에서 카드사로 인출된 금액을 등록을 해서 카드 결제 계좌를 관리하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법인카드 대금 정산에서
상단의 회계 연도와 카드면을 선택하셔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회 버튼 클릭 후에 법인카드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하시고 계좌 인출 내역에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참고로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카드 사용 내역은 지출 결의 결제 완료가 돼야 해당 건이 조회가 됩니다. 그 카드 발급 대장 관리에서 등록된 그 결제자 기준으로 월별로 사용 내역이 표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대금 지출 내역의 경우에는 사용 내역을 연계해서 지출 결의에 적용하고 이체 확정까지 완료가 되면 법인카드 지출 내역이 이제 연계돼서 자동으로 표기가 됩니다. 네. 인출액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과 같은 팝업창이 조회가 되는데요. 계좌 인출 내역 팝업창에서 행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고 계좌 인출일과 인출 금액을 입력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참고로 계좌 인출 내역을 삭제할 때는 해당 삭제할 내역을 선택하고 행삭제 버튼으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 저장이나 수정이나 삭제 모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법인카드 지급관리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지급관리 메뉴는 아까 법인카드 지출부에 반영이 누락된 경우에 등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지출부에 반영이 누락된 지출 내역을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사후 연결할 수 있는 메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단에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고 하단에 지출 결의 목록을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적용할 사용 내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하단에 지출 내역에서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용 내역에 등록된 지출 결의 번호를 지우고 싶다. 여기 번호가 표기가 되면 이 번호가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단에 취소 버튼으로 취소도 진행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법인카드를 연계하면 카드 승인 내역이나 카드 청구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카드 승인 내역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승인 내역 조회 메뉴는 카드사에서 카드 승인 내역이 연계되면 조회가 됩니다. 승인 일자를 설정을 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카드 승인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일 버튼 또는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카드 청구 내역 메뉴를 보겠습니다. 카드사로부터 연계된 청구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인데요. 카드 청구 내역 조회 메뉴에서는 청구월을 선택을 해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상단에 카드 내역 선택 시에 하단에 청구 내역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상단에서 파일을 다운받거나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를 하시게 되면 사후 관리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청구 내역이나 사용 내역도 모두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많은 변경 사항이 있었죠. 이 사립유치원 K 에듀파인의 많은 변경된 사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법인카드 연계의 경우에는 지금은 뭐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만 연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행재정 통합상담센터의 사립유치원에게 팀장 전효진이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문의를 하나 주셨는데요. 카드 통장은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무조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카드 통장이 있으면 어, 카드를 사용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사용은 가능합니다. 네, 필수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출할 때 지출 결의 그 카드가 자동이체되는 날짜에 맞춰서 지출 결의를 진행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미리 카드 통장에 넣어놓으면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카드 연계는 지금 삼성신한 국민만 되고 그 외 카드는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재는 연계는 안 되고요. 미연계 카드로 이전처럼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역을 등록하거나 관리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문의를 하나 더 주셨었는데요. 법인카드에 체크카드도 등록 가능한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 체크카드 등록을 하시면 신용카드 관리에 그냥 등록을 하셔서 미연계 카드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연계카드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법인카드가 에듀파인에 연계가 아직 안 된다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인카드 중에 3, 4의 카드라면 연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연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연계가 되진 않습니다. 연계를 해보지 않아서 이제 어떤 편의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카드 연계를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전보다 할 일은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뭐 학교에게서는 이미 사용을 하시고 계시지만 사용 내역을 등록을 해서 뭐 대장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천 해원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미연계 카드는 사용 내역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에게는 미연계 카드 사용 내역 등록은 되지 않고요. 연계 카드의 경우에만 사용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